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서 박물관을 방문하였을 때는 사실 10분 정도면 돌아볼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박물관을 방문한다면 하루 종일 지루할 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종시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종시의 진입과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세종시는 유령도시라는 둥, 거기 가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둥 하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주저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그분들에게 세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종시라는 석자의 이름과 위치 정도만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분들의 말씀은 흘려 들으시고, 만일 정말 세종시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부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면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가본 사람과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종시의 또 다른 모습인 5-1 생활권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개발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서 자료들을 찾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작 단계이고 아직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지 않은 곳이라 사실은 안개에 쌓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을 조금이나마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각 생활권들은 생활권마다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은 4-2 생활권과 5-1 생활권입니다. 4-2 생활권 지편동 같은 경우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들이 융합이 되어서 이곳이 잘 발전이 된다면 세종시 안에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가장 역동적인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소개해드릴 5-1 생활권 스마트시티는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스마트시티들이 개발이 될 것인데요. 그곳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이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보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올해가 세종시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올해 세종시 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언급이 있었고, 또 기사에 일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도 올해 본격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 민관 합동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 착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등 21개의 스마트 서비스를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시티는 가만히 보면 세 부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스마트 리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최신 벤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스마트 퍼스트 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 퍼스트 타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율주행, 제로 에너지, 빌딩 등 스마트 시티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복합 문화원인 스마트 퍼스트 타운을 내년까지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종시의 입장입니다. 즉, 세종시 5-1 생활권의 스마트 시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할 모양입니다. 5-1 생활권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시 건설지역 안에서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인데요. 특별관리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건설지역 내에 전체 사업 면적이 한 6.4% 정도 되고요. 행복도시 안에서 국가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건설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세종시에 이관되지 않고 행복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곳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시면은 세종 그 행정청사가 있는 곳하고, 이쪽에 이제 국세청하고 소방청이 있는 곳이 제2청사가 있는 곳하고요. 그리고 국립수목원, 그리고 국가시범지역인 스마트시티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서, 이렇게 그 한 동이 세종시에서의 한 생활권이 전체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바로 5-1 생활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반인 분들이 스마트 시티의 시작으로 인하여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은 바로 공동주택의 분양 물량일 텐데요. 올해 2022년도 공동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세종시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총 7,000호 정도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4,000호 정도가 분양 물량으로 나올 것이고 대략 3,000호 가까이가 임대 물량으로 공급이 될 계획인데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 중에 5-1 생활권에 스마트 시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시티는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 상반기 쪽에 아마 분양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벌써 이 부분은 분양을 했었어야 되는데 세종시의 계획들이 원래보다 한 1-2년 정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올해 22년 말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스마트 시티가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블록 L9 블록하고 L12 블록 두 개 블록에서 분양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개 블록, 즉 L13 블록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행복주택이 200호 정도가 공급이 될 부분입니다. 올해 공급되는 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이 있는 곳의 위치를 좀 지도상으로 바라보면요. 분양 물량은 L9블록과 L12블록인데 5-1 생활권의 토지이용 계획 안에서 바라본다면 좀 가장자리 좀 치우쳐 있는 곳입니다. L12블록보다는 L9블록이 제가 보기에 위치적으로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유는 초중고 유치원을 여기 끼고 있네요.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여기 보이는 부분들은 지금 항상 건설 중에 있는 세종시 외곽 순환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위성상의 지도로 봤을 경우에는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대 물량으로 상반기에 공급될 부분은 L13블록인데 여기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 곳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앞쪽 라인이 금강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강이 아마 조망이 될 걸로 봐서 확실히 분양 물량보다는 세종시에서는 임대 물량들이 위치들이 항상 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LH에서 잡고 있는 그런 토지들이 항상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라 요 L13 단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임대 물량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 하반기에 분양되는 L12블록과 L9블록 중에서는 저는 L9블록이 좀 더 좋아 보인다. 누가 봐도 이 위치가 L12블록보다는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5-1 생활권에서는 좀 치우쳐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는 곳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L12블록 같은 경우에는 여기 15라고 되어 있는 것은 최고 층수가 15층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L블록이기 때문에 점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건폐율이 될 것이고요. 이쪽은 용적률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공급되는 어떤 면적과 세대수인데 다 85제곱미터 이하가 756세대 정도가 L12블록에서 공급이 될 것이고요. L9블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고 층수는 15층이고요. 그리고 다 85제곱미터 이하가 408세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가 된 L13블록 같은 경우는 최고 층수가 4층입니다. 상당히 낮은 층수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역시 이하가 200세대 행복주택으로 공급이 될 텐데요. 제가 여기 그 5-1 생활권의 전 지역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여기서 공급되는 공급주택 중에는 85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종시에서 물론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세종시에서 공급되는 어떤 분양 공고 나왔을 경우에 즉 그 추천 물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경쟁을 통해 가지고서 즉 가점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추첨으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추첨으로 이곳에서 당첨이 될 확률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얘기는 중대형 평수들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저도 앞으로 궁금합니다. 이곳에 다른 형식으로 어떤 대형 평수를 뺄 것인지. 근데 전체적인 어떤 블록들을 다 제가 체크를 해봐도 전체 면적들이 다 85제곱미터 이하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어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제가 5-1 생활권의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 좀 독특한 부분은요. 보통 그 용도 지역 같은 경우가,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주상공록해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골고루, 또 주거기에서도 뭐 전용과 일반, 뭐 1종, 2종 이렇게 나눠지는 다양한 어떤 분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5-1 생활권을 보면 전 지역이 다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녹지 지역을 뺀 나머지 부분은 다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다른 지역, 여기 잠깐 옆에 보이네요. 5-2 생활권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 분홍색 부분 같은 경우에 상업 지역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생활권을 건설할 때 즉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죠.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서 상업지역을 가운데 배치를 해놓고서 주변에 주거지역을 배치하고 녹지지역을 배치하고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데, 지금 5-2 생활권의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은 전 지역이 다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구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마트시티는 어떤 개념으로 도입을 하는 건지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역시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상업지역을 분포해 놓을 텐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도입니다. 아마 그 5-1 생활권 안에는 특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곳이 어떻게 건설이 될지 저는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이 부분들의 일부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업지역으로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들이 혁신 벤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건폐율이 70% 정도로 좀 나오고요. 그리고 역시 상당히 작은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제 느낌은 이곳이 앞으로 기업들이 여러 가지를 시험할 수 있는 어떤 그 말 그대로 뭐랄까 실험의 장,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구보다는 혁신 벤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준주거 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역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상상 이상의 상상을 해보는 그러한 어떤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5-1 생활권이 건설되는 스마트 시티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스마트 시티 건설될 때 모델로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첨단 어떤 기업들의 실험의 장 또는 시험의 장이 계속적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최첨단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특히 5-1 생활권의 스마트 시티는 베일에 쌓여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민간 합동법인의 SPC가 형성되기 전이고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형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 베일들이 조금씩 벗겨지긴 할 텐데요. 어쨌거나 5-1 생활권이 성공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모델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많지 않은 정보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는데, 앞으로 좋은 정보들이 더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를 시켜드릴 그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찾아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